오늘은 우리나라의 차 문화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커피나 청량 음료를 마실 때는 즐겁고 밝은 분위기에서 마십니다. 그런데 차를 마실 때는 종종 절차와 예를 중시하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의식을 치르듯이 마시곤 합니다. 그리고 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전래될 때 스님들의 수행 방법의 하나로 차 문화가 전파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불교에서는 차선일미라 하여 차를 마시는 것은 불교의 선을 음미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불교 의식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 영향이 차 마시는 행위, 다도를 도의 경지로 끌어올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는 원래 나무 이름이지만 차나무의 잎을 다려서 마시는 물도 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종 재료를 사용해서 다려서 우려서 마시는 음료를 모두 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리차, 옥수수차, 유자차, 생강차, 귤차 등등 무척 많은 차들이 있죠. 사실은 차잎을 우린 것 이외에는 대용차라고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차나무는 중국의 스촨성, 윈난성,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인도 북부 지방이 원산지입니다. 차나무는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우리나라의 다원에 가면 키가 작은 차나무밖에 없어 관목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만 교목도 많습니다. 보통은 3, 4m 정도 자라고 15m 이상 자라는 교목, 차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잎의 크기에 따라서 대엽종, 중엽종, 소엽종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신라 선덕여왕 때 야생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흥도강 때 김대렴이란 사람이 차나무 종자를 당나라에서 가지고 와서 지리산에서 재배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차나무 재배에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제주도, 경남, 하동, 전남, 보성, 강진, 해남 등 남부 해안지방에 다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차나무는 소엽종이기 때문에 녹차 생산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나무의 잎을 고구, 4월 20일경이죠. 고구 무렵에 따서 녹차를 만들면 고구차라고 합니다. 고구 전에 따서 만들면 고구 전에서 곡자를 빼고 우전이라고 합니다. 우전차라고 합니다. 이때 차나무 새순의 크기가 참새의 혀와 같이 작다고 해서 작설차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참새작, 혀설, 그래서 작설차입니다. 최고급 녹차는 작설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구 또는 고구 전에 따서 우려 먹는 차가 최고급 차입니다. 고구에서 잎파 5월 5일경입니다. 잎파에 따서 만든 차를 세작이라고 합니다. 세작은 최고급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급 녹차에 속합니다. 잎파가 지나서 소만 5월 20일경까지 어느 정도 자란 차를 차의 잎을 따서 만든 차를 중작이라고 합니다. 중작은 대중소비용 녹차입니다. 그 이후에 딴 차 잎을 대작이라고 하여 녹차빵이라든가 녹차 아이스크림 등 각종 음식의 재료로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게 자란 나무, 차나무 잎은 차로 쓰기보다는 여러 가지 음식의 재료로 쓰는 것입니다. 차잎을 따서 건조시키고 잎을 다시 펴서 건조시키는 과정을 9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구증구포라 합니다. 9번 말리고 9번 편다는 뜻입니다. 펴고 말리는 과정을 겪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번 덮는 이유는 차잎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를 마실 때 연근과 밤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만점이라고 합니다. 차잎을 덮지 않고 발효시키기도 합니다. 발효 정도에 따라서 발효차, 반발효차로 분류합니다. 반발효차로 가장 대표적인 차는 중국 음식점에 가면 제일 먼저 자기 주전자에 내오는 우롱차입니다. 우롱차가 대표적인 반발효차입니다. 발효차로 가장 대표적인 차는 짙은 향기로 유명한 홍차와 차마고도를 통해 티베트로 가는 것으로 알려진 보이차, 중국말로 푸얼차라고 하죠. 보이차입니다. 보이차는 한 묶음에 100kg, 200g이 넘는 것도 있고 금액으로 수억 원이 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차는 커피보다 카페인 부작용이 적습니다. 차에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폴리테놀의 일종인 카테킨이 있어 면역력 증강, 혈관과 피부 질환에 좋습니다. 카페인, 테아닌이 있어 심신 안정, 정서 안정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차의 효능을 살펴보면 차는 정신을 안정시켜주고 소화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머리와 눈을 맑게 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소갈증을 멈춰주고 잠을 적게 합니다. 뜸독을 풀어준다고도 하였습니다. 중국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중원에 쳐들어오면 주로 비단과 차를 약탈하여 갔습니다. 육식을 하는 유목민족들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차는 콜레스테롤치를 낮추는 그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차는 그들의 과일이자 채소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불교가 억압되면서 차문화도 사그러들었습니다. 조선의 차문화가 크게 융성한 것은 18세기 실학이 융성할 때입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차 매니아로 차문화를 크게 일으킨 사람들로는 초이선사,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차 전문가는 초이선사입니다. 초이 스님은 전남 해남 대흥사의 스님으로 동다송과 다신천이라는 차 전문 서적을 출간하고 평생 추사의 차 뒷바라지기를 하였다고도 합니다. 추사는 중국의 유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용단 승설차를 선물로 받고 그 맛에 반해 한때 호를 승설도인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강진의 유배 가서 다산 초당 근처에 산에 있는 야생 차나무로 녹차를 만들어 한양의 친구들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차 전문가들은 차에 관한 경지를 4가지로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첫째는 청명입니다. 차 잎을 보고 차의 맛을 판별해내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청호입니다. 차가 다려지는 소리를 듣고 차의 종류와 맛을 아는 경지입니다. 셋째는 청신입니다. 차가 몸에서 작용하는 것을 아는 경지입니다. 넷째는 청심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마음의 변화를 아는 경지입니다. 차 전문가는 수돗물에 끓이는 차를 기피합니다. 화학약품으로 정수했기 때문입니다. 차 전문가는 순수한 샘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샘물에 철분이 있으면 기피합니다. 차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물은 경기도 양주시 운길산 수정사의 석간수, 지리산 칠불사의 샘물, 경남 창원 우곡사의 물, 강진 다산초당 샘물, 순천 송광사의 물 등입니다. 그 외에도 차에 좋은 물들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차를 즐기는 문화가 다시 꽃피기를 바랍니다. 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에도 좋고 커피 수입에 지출하는 막대한 외화를 절약하여 우리나라 살림살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